81회 최신 기출문제 383쪽의 4번부터 거래자료 입력 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교재 펴주시고 여러분은 제71회 회사 코드 327R 안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장식. 네, 오늘이 또 기념일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쁜 꽃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신경 쓰이게 해서 무슨 날이 있는데 네, 참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참 신경이 쓰이죠. 이런 날은. 네,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항상 이거 받을 때면 쑥스러워요. 네, 이런 걸 왜 받나 쑥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383쪽 4번부터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사정에 의해서 빠지신 분이 있어서 오늘 거는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거래가 무슨 거래냐라고 한 증빙을 현금 영수증을 주었고요. 오른쪽에 설명과 과제를 읽어보면은 매출거래처 체육대회에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했습니다. 음, 그리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적격 증빙을 받은 증빙이잖아요.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일반 과세자 날이 한정식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이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를 보게 되면은 공급 금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구분 표시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이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위 과세자는 그냥 금액만 표시합니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영수증이 만들어지거든요. 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왜 일반 전표에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걸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 매입세액 3만 원 공제 받아야지 하고 이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현과 매입으로 유형을 현과 매입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예, 현과 매입이 시험에 FAT 1급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TAT에 가면 그런 문제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다시피 거래처에 제공할 거예요. 도시락을. 우리 회사 체육대회에 사용하려고 도시락을 구입했다면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현과 매입으로 입력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건 접대용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출제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TAT 2급에 가면 거래자료 입력 문제라는 안에, 그 안에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도 그 안에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나 FAT 1급에서는 아직까지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건을 출제한 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FAT 1급에서는. 자, FAT 2급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FAT에서는 그렇고, 근데 TAT 하면은 섞어 놔요. 한 개 정도.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매입세 공제건이야 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될 건도 있을 수 있는데 FAT 경우는 그런 것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접대비를 33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1번 출금하시고 접대비 813번 코드 쓰셔야 되고요.
금액은 33만 원. 전부 다 접대비가 됩니다.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접대비 처리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 자,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자금대출 원금과 단기 귀속분 이자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해가 가시죠? 중소기업 단기 대출,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네. 중소기업이 대출해 준 거니까 우리 회사는 단기 차입금이죠. 그것과 또 이자. 그러면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자, 그래서 개정 과목이 세 개가 등장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는 단기 차입금. 하나는 단기 차입금. 그리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자, 단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이요.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예금에서 찾아가지고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은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요소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날짜가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주시고 7월 11일 대변의 103번 은행은 하나은행 되겠죠. 하나은행 보통 하나은행 보통 코드예요. 금액은 5500 플러스 되겠습니다. 차변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우리가 빌린 돈이죠. 어디에서 빌렸느냐? 국민은행에서 빌렸네요. 예,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 자금대출이라는 대출 이름이 그런 것이고, 국민은행. 코드를 잘 골라보시면은, 국민은행에 지금 코드가 3개나 있어요. 그 중에 차입금으로 괄호 표시된 거 있죠? 그걸로 해야 되겠죠. 차입금. 98001. 거기에 500만 원, 원금이 500만 원이라고 고유의 대출금 계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차변의 이자 비용 931이 금액은 50만 원, 이자가 50만 원 우리가 납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 요소는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예, 이런 거래가 되죠. 자, 그래서 70일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문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개 다 해결했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언제나 FAT 1급에서는 5가지, 아니, 7가지 유형, 그렇죠. 7가지 유형 중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뻔할 거예요. 여러분이 몇 개 이제 지금 3회째 기출문제 3번째 풀어보는데 어떤 게 나올 거다 막 예상이 될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네, 여러분이 지금 3번째 풀고 있는데 부가세 1번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꼭 나오더라.
그리고 증빙은 거래 명세서라는 증빙을 주더라. 이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했다. 대금 중 45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전액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에서 발급 시 결제 내역하고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수거래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복수거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품목을 두 종류 이상의 품목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에 두 품목을 다 입력해야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렇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입력하는 것을 복수거래라고 그렇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 여러분이 앞에서 한 번인가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날짜는 여기 거래 날짜인 8월 7일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꺼내시고요. 날짜는 8월 7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빨강색 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행해야 되죠. 예, 이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하고 분명히 두 개니까 이때 이제 분명히 커서가 있을 때 요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복수로 입력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여러 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다가 한 줄씩 입력하시는 거예요. 테이블 5 50만 원. 엔터로 지나가고 의자 10개 20만 원. 엔터로 지나가십니다. 그러시고요. 확인 누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입력 화면에는 테이블 외라고 되어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두 개의 품목이 다 정상적으로 여기 거래명세서 그림에서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당부할 것은 두 줄로 입력한 것이 한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합계 금액으로 한번 내가 수량과 단가를 정확하게 입력했는가 합계로 한번 맞춰보고 지나가는 걸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예, 급하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수량이나 단가가 뭐가 틀리면은 이게 틀리게 됩니다. 합계가. 그래서 거래명세서에 495만 원 오고 여기 495만 원 동일하죠. 만약에 틀렸다. 어떻게 고치느냐?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명을 더블 클릭해. 여기 테이블 외라고 되어 있는 이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복수거래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 금액이 틀렸다는 것은 수량이나 단가 중에서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고치시고 나서 엔터를 쳐야 돼요. 항상 숫자를 넣었으면 엔터 치고 나서 확인 이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는 거래처 코드죠. 유민인가요? 유민 가구. 전자는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둔다. 발행하려고 할 때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둔다. 분계는 아까 보니까 수표도 받고 외상도 했어요. 그래서 3번 혼합으로 분계한다. 자, 대변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이건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줄에 3번 되겠는데요. 여러분 자기합수표로 45만 원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현금이죠. 101번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45만 원. 엔터 하시고 또 3번 차변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받으니까 108번이죠. 외상매출금. 예, 상품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하면은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권은 108번입니다. 만약에 사용하던 책상을 처분하고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입니다. 그는 일반 채무라고 했죠. 그러나 이거는 상품 팔았으니까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매출 채권 코드로 해야 돼요. 108번. 4500 플러스 탭키 누르셔가지고 혹시 여기 거래처 코드 수정해야 될 것이 없나? 보통예금 같은 계정 과목이 만약에 있으면 거래처 코드 꼭 고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 서로 일치하는가 이것도 잘 확인하시고 자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뉴를 전체 메뉴로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야죠. 자 가서 8월 7일 날짜로 기간을 입력하죠. 8월 7일부터 8월 7일로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쭉 지나가십니다. 앞에 체크박스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 눌러서 밑에 발행 단추를 누르면 이것은 안내가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거래처 요 이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 거래처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세청에 또 보내야 되는데 다시 위에 전자발행 바로 옆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로 들어가면은 빌 3652서라는 사이트 그림이 나오겠죠. 거기에 로그인 단추 클릭을 해야 되고요. 국세청 신고 상태라고 하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항목에서 미전송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 미전송을 체크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유민가구에 미전송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전송은 우리가 유민가구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메뉴 절차예요. 그래서 발행 눌러주면 됩니다. 발행 하면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또 한번 확인. 이게 이제 국세청 전송 작업이 끝났다 이런 얘기죠. 자, 닫아주시고요. 여기 화면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까지 돌아와서는 조회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 그러면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 1번 문제 잘 따라하셨죠? 네. 두 번째 문제, 매입입니다. 매입. 예, 근데 증빙이 세금이 없는 계산서입니다. 세금이 없는 계산서, 즉 면세 매입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 매입은 53이었어요. 53 유형이다. 네, 53 유형이다. 자료를 설명을 보시면은 회계팀 사원들의 소득세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우리가 교육 서비스는 면세 업종입니다. 그래서 강남학원에서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하고 우리 회사가 그랬더니 강남학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죠. 예, 면세 사업자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산서예요. 그래서 계산서를 면세 사업자가 발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성 일자인 8월 17일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날짜를 8월 17일 입력하시고요. 유형이 53 면세 매입입니다. 파란색 계산서는 53 이렇게 돼요. 자, 품명에다가 소득세 실무교육
수량 둘, 단가 50만 원. 코드 대전 아니 그렇죠. 강남 학원이죠. 예. 대전 장식은 우리 회사. 강남 학원입니다. 이렇게 네. 강남 학원 코드 정확히 넣으시고요. 전자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전자 입력 1번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자료 설명에는 어떻게 결제했는가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계산서 하단에 결제 내역을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청구함이라고 되어 있고 강남학원에서 외상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인가요? 미지급금인가요? 예, 미지급금이다. 이건 매입 채무가 아니고 일반 채무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계는 우리가 외상으로 분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3번 혼합 상품을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로 또 고쳐야 되고 코드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825번 코드로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 교육비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 미지급금 253이고요. 100만 원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강남학원으로 제대로 코드가 입력되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빤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1번 유형 하나 했고 53번 유형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죠? 3번 매출 거래 세금 계산서네요. 이것도 10일이에요. 10일 유형이 지금 2개 나왔어요. 맨 처음에 1번에서 10일. 자, 왜 자료 설명도 안 읽어보고 이걸 10일이라고 하느냐? 제가 그랬죠?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언제나 10일이에요. 11번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네, 11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돼. 자, 그러나 설명을 읽어봅니다.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매각대금 전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각대금 전부 통장으로 입금받았네요. 매각 직전에 장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당기분 감가상각비 계산하라고 그러면 좀 시간이 더 걸리죠. 왜 그럴까요? 자, 9월 10일 날 이 냉난방기를 처분했으면 당기분 거는 9개월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FAT 시험에서는 아직 회계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쉽게 내기 위해서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무시해라. 없는 것으로 하고 전기까지 계산한 감가상각 누계액만 가지고 이걸 회계 처리해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급수가 조금 TAT 2급으로만 가도요. 단기분 감가상각비 반영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고정자산 등록 대장에 반영해라.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서 매각 날짜 즉 처분한 날짜도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요. 감가상각비 단기분도 자동으로 계산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더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조금 있다가 거기 화면에 어디다 입력하는지 그건 알려드리는데 일단 FAT 1급에는 그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은 또 더 높은 급수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재 사가지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매각 거래를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요 80만 원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자, 요 문제가 11번 유형이긴 한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 하나 낸 거예요. FAT 1급의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이러한 유형자산의 매각거래 문제를 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번에 어려운 문제 하나 내야 되겠구나 하고 맘먹고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상 없습니다. FAT 1급의 전표 입력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은 복잡하긴 하지만 나올 확률이 있다. 예, 나올 확률이 있다.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예, 반복적인 연습을 좀 해놓지 않으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줄을 입력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순간 깜빡하고 다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5줄이 필요한 거고요. 대금을 여기서 보통예금으로 전부 받았으니까 5줄이지. 만약에 대금 중에서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5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고 나머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그게 2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면 또 6줄이나 됩니다. 그러면 6줄을 가지고 여러분이 헤맬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맞냐? 차변 대변이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연습할 때도 그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수업 이런 예제가 나오면 항상 순서를 같이 여러분에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순서대로 분개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순서를 갑자기 바꾸잖아요. 약간씩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똑같은 순서로 반복 연습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자료 아시겠죠? 이 냉난방기는 원래 200만 원에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것은 80만 원을 감가상각한 겁니다. 당기분권 무시하고. 그러면 왜 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 자료 설명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형자산은 취득금액이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면은 그 취득금액 이걸 정리해야 돼요. 장부에서 대변에다가 정리해 버려야 돼.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차변에다가 이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은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처분 분계하고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정리 분계를. 자, 그 얘긴데요. 해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9월 10일 거래입니다. 9월 10일. 네. 자, 그러면 날짜를 9월 10일로 바꿀까요? 9월 10일. 자, 유형은 이거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다 11번. 자, 품명에는 냉난방기. 공급가액에다가 1400 플러스 1400 플러스 코드에는 공급받는 자 천사유통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라고 수행과제에 있었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이거는 혼합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하고 나서 맨 첫 줄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둡니다. 네. 냉난방기 처분함으로써 14만 원의 부가세를 우리가 선사유통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건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대로 두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냉난방기 비품을 팔았기 때문에 이 코드 대변의 계정 과목은 비품으로 고쳐야 돼요. 냉난방기는 계정 과목으로는 비품입니다. 그러면 140만 원 처분 금액을 그대로 대변에 입력하면은 안 됩니다.
비품을 정리하는 것은 처분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득 금액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을 꼭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설명에서 준 200만 원으로 이걸 수정해야 돼요. 아까 140만 원은 처분 금액이에요. 그건 정리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 그건 받을 금액이에요. 부가세하고 포함해서 받을 금액으로 봐야지. 예, 처분 금액은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고 나중에 이익을 따져볼 때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비품을 취득 금액으로 고쳐준다. 그 다음에 정리는 연달아서 하세요. 자, 비품을 취득 금액으로 정리했죠? 그러면 연달아서 정리를 하라 이 말은 뭐냐? 이 비품의 차감 계정 213번도 정리해라. 예, 연달아서. 자, 그래서 연달아서 하지만 비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감소시키려고 대변에다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차감 계정은 이 자산의 반대쪽에 있는 거거든요. 잔액이. 그러니까 정리할 때도 대변이 아니라 반대쪽 차변에다가 정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 코드는 213. 왜 213이냐? 비품이 212니까 항상 다음 코드로 정리하는 겁니다. 213. 그리고 표에서 알려줬어요. 80만 원. 그래서 800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두 건이 끝났습니다. 비품 정리했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했어요. 이걸 정리한 다음에는 저 냉난방기 대금을 받은 것을 회계 처리하세요. 받은 거. 받은 거는 뭐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한 154만 원이죠. 자, 이것을 만약에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하면은 미수금이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받은 금액 이거는 언제나 차변에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차변에 보니까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예, 103번. 자료 설명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얼마를 받았느냐? 여기 합계 금액을 받은 거죠. 154만 원.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보통 예금은 거래처가 천사 유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은행이라고 자료 설명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검색을 해서 우리은행 보통 98002로 꼭 코드 바꾸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줄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입력할 것은 손실이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손실이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의 마무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밑에 나타난 차액을 보시고 양수로 나와 있으면 이익이에요. 음수로 차액이 나와 있으면 손실 본 겁니다. 네. 지금 양수로 2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 건데 수익의 발생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대변이죠. 우리 거래의 8요소의 수익 발생은 대변 요소예요. 그래서 대변에다 입력합니다. 4번 대변 유형으로 검색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비품은 유형자산이잖아요. 만약에 특허권을 매각했다. 그러면 무형자산이죠. 그러면 그때는 무형으로 검색해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을 찾아야 될 것이고 비품은 유형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찾아요. 유형 검색하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 검색이 되죠. 대변에다가 200 플러스 마지막에 또 탭키 탭키 눌러서 차분하게 혹시 보통예금 거래처 제대로 고쳤는지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가 금액의 일치가 되는지 이걸 차분히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딱 맞으면 이건 확실히 맞은 겁니다마는 혹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이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이 맞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가는 거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자, 처분 금액은 요 1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처분 금액이에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취득 금액에서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을 줄여서 그냥 감누라고 하겠어요. 감누를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200이 취득 금액이고 감누가 80만 원입니다. 그럼 빼면은 120만 원인가요? 예. 그래서 장부 금액은 120만 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40 빼기 120. 20만 원 남았죠. 예.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20만 원을 잘 계산했구나. 이렇게 확인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다. 이거 꼭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도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이 장부 금액이다. 예, 이론 시험 대비해서 이러한 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5줄로 밑에 분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분계에 비해서. 이건 자동 분계도 안 돼요. 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뭐 2번 하는 번 분계 눌러버리면 100% 그건 맞거든요. 전부 수동으로 이건 혼합으로 해야 되면서 예, 내용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꼬이면 못 맞춰요. 잘. 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맞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만이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기분 것까지 반영해라. 예, 반영해라. 고정자산에 처분일자를 입력해서 거기서 계산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9월 달에 그 냉온풍기를 냉난방기를 매각했다는 말은 9월 달까지는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단기분 것까지 9달치 감가상각은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세밀하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고 나오면요. 고정자산에 가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등록에서 엔터 치면은 여기 등록된 냉난방기가 이렇게 있겠죠. 예.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걸 실제로 넣어놓고, 이게 그렇게 문제를 내려면 냉난방기 등록을 해놨어야 돼요. 네, 해놨어야 되죠. 넣어놓고, 자, 보니까 200만 원에 취득했네요. 그리고 전개발까지 80만 원 감가상각 했네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버렸죠. 근데 회계 처리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고정자산 대장에는 아직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까지 하라고 문제를 내야 깔끔하게 할 일을 다 하라는 지시가 일어나는 거죠. 어디다 입력하느냐? 여기다 입력하는. 여기 3번 전체 양도 일자를 입력하게 되면요. 아직 입력하지 마시고 요게 예, 당기 상각 계산비. 자, 여기다 한번 날짜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0원으로 입력되어 있네. 0원으로. 네, 이것은 0원으로 입력을 해 놨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기 시험 문제 취지에 맞춰 가지고 당기분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강제로 고쳐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이 위에 있는 19번에 있는 숫자와
똑같은 금액이 여기에 입력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0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이걸 0으로 입력해야 맞아요. 예. 그리고 양도일자는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전체 양도일자. 한번 넣어보세요. 2025 0910 이렇게 넣어보세요.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회사 계상 상각비는 제가 이 수정 사용자 수정 여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계산을 재계산을 시켰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아까 19번에 있는 금액과 똑같은 40만 5,900원이 회사 계상 상각비에 반영이 되죠. 예. 이 금액이 9월 달까지의 여기 처분한 1월부터 25년 1월부터 9월 달까지 9달치를 정율법으로 내용연수 5년인 0.451 정률을 반영해 가지고 9개월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금액이에요. 예, 여기 있는 이 금액. 그래서 당기분을 반영하시오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있는 80만 원에다가 여기 40만 5,900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플러스 당기분 감가상각비 이걸 더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해야 맞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는 것도 있지만 양도일자 입력은 하되 양도일자를 입력은 하되 당기분은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 회사 정책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결산 전에 매각한 자산은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우리 회사의 회계 정책이다. 라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하면은 어떤 의도성이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를 0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사용자 수정 누른 다음에 0 입력하면 0이 입력이 돼요. 예. 처음에 이제 클릭하고 입력하려면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용자 수정이라는 단추를 누르고 0 하면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양도 입력해주고 여기는 0으로 입력해주면 잘 고정자산 대장까지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 수행과제에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지시사항 없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없어요. 수행과제에 이런 수행과제는 FAT 1급에서는 내지를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높은 급수에 가면 그런 수행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TAT 1급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실무에 가깝게 모든 문제를 예, 실무에 완전히 실무에 가깝게 문제를 냅니다. 이게 고정자산 매각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가서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지시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공부가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그 재미를 느끼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결산 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두 문제 풀 때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이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어. 그래서 앞에서 수익의 예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어 그 수익 예상이 정기예금에 가입된 것 중에서 뭐 얼마의 이자 수익을 예상하라. 이런 문제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정기예금이 이제 26년도가 돼가지고 25년도로 이제 결산 때 기간은 지났는데 아직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좋아. 그러면은 이제 결산 때
기간 경과분의 손익을 반영해 가지고 손익계산서가 아주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 등을 잘 지켜 가지고 작성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 만기일이 26년도 6월 달이 돼서 만기가 됐다고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26년 6월 말에 예금이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그건 실제로 1년치 이자를 받는 거죠. 예. 만약에 100만 원 이자를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작년 손익계산서 작성할 작년 결산할 때 미수 이자를 100만 원 중에서 이제 그 올 26년 6월 말에 100만 원 받았는데 지난해 25년도 전기 손익에 그중에 30만 원은 반영이 됐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26년도 이자 수익으로는 70만 원만 반영을 해야죠. 그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게 또 궁금할 수 있죠. 예. 그 궁금한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의 급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FAT 1급에서는 그 궁금증 전 단계까지 결산 정리까지만 시험 문제를 내고 다음 급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문제로 내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25년도 시험이다 그러면 25년도 6월 30일 날 정기예금 5천만 원이 만기가 돼 가지고 원금과 이자 얼마가 보통예금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켰다. 그리고 단 전기 결산 때 미수수익 얼마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전기결산 때 반영된 그만큼의 이자 수익은 당기분에 반영되지 않도록 그걸 뺀 나머지만 이자 수익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회계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 하는 방법. 여러분이 아마 짐작이 갈 거예요. 1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그걸 빼고 이자 수익 잡고 나머지는 뭐예요? 바로 미수 수익 잡았던 거 그때 작년 결산 때 자산으로 잡았잖아요. 그걸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예금이 만기되는 시점에 그 미수 수익 잡았던 자산이 없어지는 거. 그만큼 뺀 나머지만 당기분 대변의 이자 수익. 나머지 금액은 미수 수익이 대변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차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이 해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세트로 딱 묶이면서 완전히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그 결산대하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마무리되는 것까지를 이해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왜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딱 잡게 된다. 그러나 인제 FAT 2급이나 1급 단계에서 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외워봐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말씀드렸죠. 그 고비를 우리가 넘어야 된다. 예. 그걸 포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결산 실무 수행에 그 문제가 하나만 나오는 것 같지만 잘 이론하고 합쳐 보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즉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해서 이론 문제에서도 다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합쳐 보면은 거의 한 1점 상당히 많은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정자산은 그렇게 고쳐 놓으셨죠? 0으로? 단기분을 0으로 고쳐 놓으셨나요? 예.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 아니 관리대장이 아니고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서 아까 여기 비품 혹시 고치셨으면요. 여기 날짜 입력, 양도 날짜 입력하는 건 그대로 입력을 해놔도 됩니다. 그러나 20번 원래 0으로 돼 있었죠? 이거 원래 0으로 입력을 해 두세요. 회사 계산 삼각비. 자, 이제 388쪽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자, 파란색 세금 계산서는 51 아니면 54다. 요 매입세액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51이고 공제받을 수 없다면 54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신규 매장 건설을 위한 토지 평탄화 작업을 의뢰하고 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 재화이고 이 토지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예. 왜냐? 대상인 토지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이 면세 재화와 관련된 작업에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로 회계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는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했으니까 토목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공사비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세금 계산서를 디딤건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므로 54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9월 14일로 고쳐서 입력할까요? 유형은 54. 분명은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클릭하시고 선택. 분명의 토지 평탄화 작업. 공급가액의 2천만 원. 거래처에는 디딤 건설.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1번.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혼합. 혼합 이렇게 되겠죠. 자, 차변의 상품을 뭘로 바꾸느냐? 토지로 바꾸. 그리고 엔터 대변을 뭘로 바꾸냐면은 예, 103번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2,200만 원. 탭 누르셔가지고 코드 바꿔야죠. 국민은행 보통으로 바꾸세요. 당좌도 아니고 차입금도 아니고 보통 9800으로 코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54 불공 문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문제는 카드가 증빙입니다. 카드 점표가 매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을 카드로 했다. 예, 나올 게 17번밖에 없죠. 우리 17번 카과 매출이라고 출제 범위에 들어 있으니까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벽시계 상품을 최혜진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점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거 되겠습니다. 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카드사인 삼성카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우리가 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최희진이가 아니라 삼성카드로 해야 돼. 예. 그러나 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래처에는 최진이라는 개인 거래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거래처에서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날짜가 9월 20일. 유형은 17 하과 매출. 여기서 카드사를 선택해 주죠. 삼성카드사 확인. 또 한번 확인. 분명히는 벽시계. 그냥 상품에도 상관없습니다. 공급가액에는 합계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132만 원. 그래야 120에 12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에 넣어야 될 것은 최혜진이다 이거예요.
최혜진. 위에 들어가는 거래처는 최혜진. 전자세금 관련 없으니까 지나가고. 분계는 카드로 팔았어요. 예. 그래서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4번 카드 분계. 우리가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한다라고 그 환경 설정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도 아까 우리가 여기 카과 선택했을 때 삼성카드라고 카드사 입력해 놨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삼성카드사로 딱 찍어서 잘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수금 잘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벽시계는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까지 완벽하게 자동으로 잘 입력되어 있어요. 예. 카드 분기하면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외상 분계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귀찮아집니다. 외상 분계를 선택하면은 이 거래처가 최의진으로 찍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삼성카드로 고치고 가야 돼요. 예. 한번 보여드리면은 분계를 이건 외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외상 분계가 맞겠지 하고 외상 분계를 했습니다. 예, 계정 과목은 다 맞았어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32만 원, 대변의 부가세 수금 12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120만 원. 그러나 이건 코드를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거래처 코드 외상 매출금을 삼성카드사로 고쳐야 돼요. 하지만 분계를 우리가 4번 유형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입력했다면은 그거 거래처마저도 입력할 필요가 없이 삼성카드사로 고쳐진다. 이거. 내가 삼성카드인지를 입력을 어디서 했어요? 여기 유형 입력할 때 카과 매출할 때 삼성카드 거기다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환경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전체 메뉴에 환경 설정에서 회계라는 탭에 가보면은 이 신용카드 기본 계정이라는 곳에 카드 채권 보세요. 108번 외상 매출금. 그래서 앞에 유형을 매출로 선택했는데 카드 분계하겠다 4번 선택을 하면 알아서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를 딱 해줘요. 알아서. 그러니까 2번 외상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카드로 팔았을 때 예, 카드가 아닌 진짜로 외상이었다 하면은 그땐 외상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환경 설정을 우리 회사의 거래 유형과 잘 맞도록 해 놓으면 이 자동화된 분계에서 이득 보는 게 많죠. 우리 전표 입력할 때 굉장히 편리함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 회사의 도소매업의 업종하고 잘 맞지 않도록 환경 설정을 해놓고 쓰면은 매번 막 밑에서 고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귀찮죠. 그래서 환경 설정을 잘 해두는 거, 요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 회사 업종에 따라.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소에서 내가 만약에 10개 회사에 장부를 해주고 있는데 건설회사 거 하나 있고 도소매업 거 하나 있고 면세 사업자 거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그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에 잘 맞도록 그 회사마다 여기 환경 설정을 딱딱 맞춰서 해놓으면 좋다 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 과목 이런 기본 개념 과목이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매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품 매출로 해놓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본 개정에 필요한 것이죠.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요, 시험에서 이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로서 예, 무엇을 바꿔라 이런 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환경 설정에서 뭘 물어보는 평가 문제는 나와요. 환경 설정에 대해서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어디에 있었더라? 이건 알고 계시고
예, 환경 설정에 어떤 계정 과목 같은 걸 물어봤으면 회계로 가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이고, 계정 과목 같은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계정 과목 코드 3개를 물어봤다. 그건 전체에서 봐야 돼요. 예. 뭐 소수점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것도 전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 전체의 소수점 관리, 계정 과목 코드 체계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끔 내 컴퓨터에 관한 환경 설정을 질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탭에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자동 복사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의 환경 설정에 거래처 코드가 자동 복사로 돼 있다. 뭐 이런 보기를 넣어놓고 그게 맞냐 틀리냐. 예. 그러면 거래처 코드 복사는 아니라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란 밑에서 위에 거래처 코드가 하나 있는데 밑에서 엔터로 지나가도 코드는 복사가 안 돼요. 근데 국민은행 그 텍스트는 복사가 돼요. 만약에 위에 국민은행 코드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거래처 코드 복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까지 엔터를 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사용 안 하는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엔터를 치고 지나갈 때 위에 있는 텍스트만 복사가 되는 것은 회계 처리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예, 전표 그 화면에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드까지 복사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바로 반영이 돼 버려요. 그게 잘못된 복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는 꼬박꼬박 입력을 하도록 해 놓는 게 예, 좋은 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터 치다가 막 코드가 여기저기 복사가 돼 가지고 예, 거래처 원장이 엉망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다. 금액도 복사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문자는 복사가 되는데 왜 금액이 복사가 안 될까? 사용 안 함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금액란 위에 있는 숫자 금액이 엔터로 지나간다고 해서 복사되는 일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설정을 여기서 내 컴퓨터의 탭에서 여기 엔터키 자동 복사라는 요 항목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끔 물어봅니다. 이 환경 설정에 대해서 평가 문제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거기서 찾아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 5번 문제는요. 하드 분계하는 게 잘 선택한 거예요. 분계 유형을. 물론 여러분이 외상이라고 판단해서 외상 분계했다. 그러면 꼭 거래처 바꾸는 걸 놓치지 마시고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고치면 됩니다. 자, 6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부가세 마지막 문제 6번째 문제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1기 확정이네요. 4월부터 6월을 말하는 거죠. 확정 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6월 30일에 입력된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세요 그랬는데요.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6월 30일 걸 가서 꼭 봐야 될까요? 예, 보지 마시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꼭 6월 30일 거 전표를 봐가지고 이 329만 1,000원이 역삼세무서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혔구나. 이 전표를 6월 30일 걸 봐야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 알고 계셔야 돼. 이건 미지급 세금이다. 거래처는 역삼세무서다. 이걸 납부했으니까 오늘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하고 차변의 미지급세금 역삼세무서 부채 감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전혀 뭐 난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러면 6월 30일 거 일반 전표를 가서 보면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이 부가세 6번 문제 보니까요. 자, 회차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69회 문제는 부가세가 환급되었다. 통장으로. 그래가지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수금 그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환급이 됐다는 문제. 그 다음에 70회 문제에서는
정리분계. 음.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정리를 해라 해 가지고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서에 가 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 세금 이거 다 복사해 가면서 일반 전표에다가 3월 31 일자로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를 했었고. 지금 이제 71회 세 번째 거 해 보니까 쪼끔씩 달라요, 이렇게. 자, 부가세 정리가 아니고 이거는 인제 세금을 납부했다. 예,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이 모두 6번 문제는 전부 일반 전표에다가 하는 문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가 7월 25 일로 입력해야죠. 통장 거래 날짜대로.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 가지고 7월 25 일, 7월 25일 차변의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이 아니고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세무, 그러면 역삼 세무서. 엔터로 가서 3291 000 대변의 103번 보통님. 코드는 신한 보통. 금액은 3291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결산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